2학년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과제로 내었던 차종 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작을 요구하고 이런 차종을 하겠다 하는 차종들을 많이 이제 그 중에서 SUV, MPV, 쿠페라던가 이런 차종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과외를 이제 일단 먼저 레포트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런 레포트를 일단 써보는 게 앞으로 또 내가 할 차가 어떤 차가 해당이 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겠지만 그런 차들을 먼저 미리 공부를 해 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같이 또 이제 우리 만나서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그 조사한 걸 피드백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어려운 문항들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도 있고, 이게 상식에 상당히 차를 하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V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좀 핫하고 상당히 그 SUV를 많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마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부터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들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SUV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조사를 했듯이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 해서, 이 바이크는 이제 소형 스몰 사이즈가 있고 SUV도 또 미디움 사이즈의 어떤 차종이 있고, 그리고 라지 사이즈 SUV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데 구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차종들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트랙스, 투싼, 셀토스나 스포티지 이런 것들이 있죠. 프레임 차종이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SUV는 일단은 프레임 차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노코크 방식이 있고 프레임 방식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 승용차 바디 셰시를 승용차에 이제 비슷한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모노코크 방식입니다. 요거 이제 CUV에 많이 이제 쓰이고요. SUV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방식이라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긴 쇠가 이렇게 트럭 같이 지나갑니다. 밑에 그 위에 엔진을 얹고 셰시를 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T 트럭 같은 경우에도 그 SUV와 별반 다르지 않게 프레임이 아주 멋지게 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차 바닥 밑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프레임 방식. 그리고 이제 모노코크 방식은 말 그대로 그 이제 승용차와 같은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대형을 가지고 대형차를 가지고 대형 SUV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모노코크 방식으로 하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라크루즈인가요? 아마 그 차가 지금 단종이 됐을 텐데, 그 차를 아마 최초로 SUV 최초로 대형 차량인데 그것을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모하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뭐죠? 프레임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은 말씀드렸고 투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즘 돌아다니는 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차들로 넷째 자차도 그 렉스턴이고 이코녹스라는 차가 있고요. 또 산타페, 소렌토 이런 급이 한 중형 정도, 미디움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모하비 그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옆에 사이드 바디는 놔두고 그대로 이제 또 수술을 또 했습니다. 프론트하고 리어를 이제 고쳐서 사이드 바디 놔두고 칼라 좀 다시 칠하고 해서 모하비도 뭐 선전에 나오고 했으니까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V80인가요? 현대에서 큰 대형 SUV 고가 차량이 나왔죠. 그게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펠리쉐이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형이구나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또 많은 차종들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차종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MPV 이제 카니발. MPV라는 것은 이제 멀티인가요 이게? 그렇죠. 멀티 퍼포스 이제 이런 차량인데 이제 전고나 전장에서 MPV 차량은 좀 큽니다. SUV보다. 그래서 전고, 전장 용어 알죠?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사이즈가 간다. 그래서 이런 차종들은 보통 카니발, 스타렉스, 뭐 벤이라 그러기도 하죠. MPV는 이코르 벤 그러면 좀 약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벤이라는 차의 한목적이나 MPV 차종이나 멀티 거진 뭐 비슷한 유형의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도 변종의 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변종 차종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기가 좀 모호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그리고 CUV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노코크 방식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니로, 베뉴 요즘에 나오는 게 소울, 티볼리, 스토닉 뭐 이런 차종이 이제 뭐 크로스오버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도 경쟁이 상당히 뜨겁죠. 요즘에 뭐더라 요즘 뭐 선전 자주 나오는 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하튼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CUV 차종은 보다 이제 승용차보다 높고 그러기 때문에 뭐 코나 요즘에 또 핫한 그렇죠. XM3 르노 삼성의 XM3라는 뭐 차종이 이제 뭐 약간 승용차 바디보다 약간 높게 그런 크로스오버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CUV는 상당히 약간 새롭죠. 새로운 어떤 세그먼트를 여러모로 많이 잡아먹는 차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 저 차 따와서 새로운 변종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은 뭐 RV 차량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RV는 이제 레크레이셔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레크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RV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SUV와 MPV를 다 포함한 또 포괄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정의로 본다면 뭐 그냥 일반 승용차보다 탑승 인원이 한 6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화물 적재 능력을까지 이제 확보하고 있는 뭐 그런 차량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RV라는 차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좀 더 상위 개념이고 MPV, SUV 이렇게 딱 직역을 해서 딱 잘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미니밴이나 캠핑카, 뭐 외건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뭐 사륜 집마차라고 그러는데 외건 같은 스타일들도 다 RV 차량, 바로 사륜이 들어가는 차량의 대표적 그리고 화물 공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승용 공간과 화물 공간 그리고 사륜 그리고 지상고가 좀 높은 뭐 이런 얘기들을 RV 차량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서 좀 잠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외건과 해치백 스타일이 있습니다. 해치백 외건을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외건이라는 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닌데 승용차 바디에 그대로 화물 공간이 있는 차 정도로
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뭐 직전에 한번 유럽을 이제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저도 이름을 못 외울 차종의 이름을 못 외울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많이 팔린 차종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승용차 바디 샤시에 승용차 바디에 그대로 화물 공간을 그대로 가져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A, B, C 필라 중에 B 필라부터 그대로 C 필라까지 일렬로 창이 이제 달려 있으니까 그래 그대로 이제 그린하우스를 연결해 주는 뭐 이런 타입의 차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이런 외관 차종은 좀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이 뭐 태우고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아이들 유치원에서 태우고 뭐 학교 등하굣길에 태우고 어머니들이 영화에서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좀 많은 화물도 실을 수 있고 근데 이 외건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그 미국 어떤 웨스턴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사륜 집마차라 그래서 말들이 끌던 그런 포장마차 같은 그런 거에서 좀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철도는 다 놓아진 시대라 그랬을 때 서부 개척 시대라 그러면 이제 뭐 철도에서 이제 자기 집까지 갈 때 막 보면은 뭐 땅이 막 거칠고 뭐 진흙이고 아주 아스팔트가 깔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쓰는 차종인데 그래서 루프에다가 어떤 그 화물을 싣고 또 승용 그 탑승 공간엔 좀 여러 명이 타고 지상고가 높고 사륜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차종으로 요것을 이제 외건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또 SUV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승용차의 원래는 승용차 바디 어떤 세그먼트에다가 그대로 이제 화물 공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이고 그 외건은 그렇다 치면 해치백은 B필라부터 떨어지는 라인을 해치백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딱 달라집니다. 해치백은 뭐 좀 보통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차인데 남성들도 많이 타죠. 그래서 해치백은 뭐 아반떼 해치백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는 뭐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치백들은 이제 굳이 그 뭐 경계를 두자면 외건에 비해서 이제 뒷부분이 짧은 형태, 뭐 B필라부터 떨어진다, 그 라인이 글라스 그린하우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뒷부분이 이제 날렵한 형태인데 이것은 이제 세단과 비교했을 때 좀 날렵한 그런 느낌들이 나죠. 좀 대부분 투도어 형태를 띠고 5도어가 기본인데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 5도어라 그러면은 뭐 운전석, 패신저, 뭐 2열 쪽에 양쪽 널리고 그러니까 4개 문짝이 널리고 트렁크 리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까지 널면 그게 5도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도어다. 근데 좀 모호한 경계에 있는데 하여튼 뭐 2도어다 그러면은 그냥 운전석과 패신저 이렇게 두 군데가 널린다. 트렁크도 널리는데 사실은 그죠? 3도어인데 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도어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뭐 SUT 같은 경우에 쿠페를 잠깐 설명하자면 쿠페가 요즘엔 또 디자인적으로 그 뭐랄까요 프론트 행거를 상당히 길게 빼는 후드를 좀 길게 빼고 리어를 좀 짧게 가져가는 어떤 그 트렁크 쪽이니까 그 테일게이트 쪽, 예. 트렁크 쪽으로는 이제 좀 짧게 가져가고 그 C필라 쪽 라인을 B필라부터 C필라로 쭉 떨어뜨리고 트렁크 리드를 좀 짧게 가져가고 아니 후드를 좀 길게 또 빼는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의 차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펜더가 리어 펜더가 좀 빵빵하고 좀 뭐랄까요 그 어떤 머슬카처럼 근육질의 어떤 그 어떤 펜더의 형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페라는 것은 좀 약간 세컨카 이미지죠. 어떤 메인카라기보다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쿠페의 또 유래도 그렇습니다. 뭐 한 이제 벌써 은퇴한 백발 노인들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젊은 여성을 뭐 이렇게 뭐 꼬시는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그런
차량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깊이 있게 좀 들어가긴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막 그 여러 가지 뭐 음향 매체들을 막 또 달아서 앰프 뭐 우퍼 이런 것들을 달아서 쿵쿵쿵 막 치죠. 그러면 그 뭐 상당한 그 쿠페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UT 같은 경우에는 트럭입니다. 픽업. PICK, UP. 그래서 픽업 트럭이라 그러면 요즘에 뭐 콜로라도라고 뭐 미국산 차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뭐 렉스턴 SUT 해서 렉스턴 픽업도 있죠. 전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한데, 여하튼 이런 트럭들, 뭐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뭐 SUT 이렇게 표기는 합니다만 그냥 픽업, 그게 맞습니다. 명칭은, 차의 명칭. 그래서 뭐 스포츠 뭐 그러는데요. 픽업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 뭐 5-6종 뭐 차종을 뭐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차종이 나랑 만날까, 우리 팀과 만날까, 이것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만나 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차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중형, 소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서로 다른 차종들의 어떤 세그먼트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은 팀에 쿠페 같이 해버린다, A팀, B팀이 있으면 뭐 이렇게 쿠페를 같이 해버린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포트폴리오도 재미가 없고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다른 차종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여태까지 수업을 해보니까 더 다채롭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다른 차를 조사하는 팀들도 보게 되고 해서 이렇게 좀 교류가 되고,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또 볼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일단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차종 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리서치 사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가 만나서 리서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피드백이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를 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하고 피드백이 가고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오는 수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팀마다 안 됐는지 그것을 또 판단해야 되고, 또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주고, 잘하는 팀이야 계속 밀고 가겠지만 또 못하는 팀들은 다시 또 끌어올려 줘야 되고, 그 반열 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과제라는 게 팀 빌드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진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주제, 부제에 대해서는 한 연습만 해보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올렸던 2주차 때 올렸던 그것을 참고만 해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대면 수업 때 한 5주차 때 만나겠네요. 그때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을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팀 구성을 먼저 하고 차종을 이제 배정을 받고. 근데 팀 구성도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대면 수업으로. 그래서 뭐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쟤랑 또 호흡이 잘 맞아. 또 저 사람은 또 나랑 또 안 맞는 구역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몇 명이니까 이렇게 팀을 구성하면 되겠다, 그거는 좀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수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실습 과목은 1학기 때 지금 이제 이걸 만들고 디멘전까지 만들고, 그 사용자 분석서부터
그리고 2학기 때 차를 한 대 만들고 그 디멘전에 따른 아이디어 스케치에 따른 리서치에 따른 거를 그대로 제작을 하고 차 모델로 크레인 모델로 아웃풋을 내서 만들고 그대로 또 여러분들은 알리아스 수업으로 가져가서 똑같은 차를 똑같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을 잘 짜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1, 2학기 1년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팀원들을 구성해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섞여야 되고 남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만 다 하고 여학생만 다 하고 그러면 뭔가 그 팀워크의 문제도 언제나 있고 또 방향이 좀 너무 공격적인 차, 남성적인 차 뭐 이렇게 흐르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는 남녀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비율을 좀 조정해서 뭐 피치 못하게 뭐 팀원이 안 맞는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성비, 성분 이렇게 좀 맞춰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나온 팀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뭐 이렇게 알림판이든 뭐 게시판이든 거기다 올려주면 아니면 저 뭐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문자로. 그러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우린 이렇게 팀 하겠습니다. 팀 나왔으면 그대로 말을 해주면 참 고맙겠어요. 차종도 여러분들이 서로 선택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A팀은 이거 해 B팀은 뭐 세단에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또 대면 수업 되고 또 만나서 이것도 또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또 조들이를 서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다음 주 레포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레포트가 나가니까 좀 짜증은 날 텐데 이게 상식적인 문제라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보다 많은 레포트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이제 차량 브랜드입니다. 국가별. 그래서 국내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뭐 유럽 차도 괜찮고 주로 많이 팔리는 일본 차들도 뭐 있죠. 그래서 소비가 되는 이런 차량 브랜드들을 국가별로 좀 조사해서 뭐 프랑스는 뭐가 있고 그죠? 뭐 유럽 국가에 많이 치중돼 있죠. 벤츠 뭐 그죠? 독일 BMW, 아우디, 뭐 스웨덴의 볼보 많죠. 푸조 많이 뭐 이런 것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렉서스 좋아하죠 사람들 다들 뭐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 나라에 좀 차를 잘 만드는 나라의 브랜드를 좀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랑스, 뭐 독일, 뭐 또 많이 있죠. 스웨덴, 중국도 차 회사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18개인가 지금 전기차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브랜드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전 이제 한정을 어디까지 주느냐. 여러분들 또 고급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중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1억 원, 3억 원 되는 3억 원 넘는 차종들을 막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중적인 차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차 또 우리나라 차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그럼 또 프랑스에는 또 현대 기아처럼 뭐 시트로엥이 어디랑 같이 뭐 연결돼 있다, 같이 인수해져 있다 이런 식의 뭐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프랑스 차종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 그래서 각 나라별 그런 차종들을 조금 차량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오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폴크스웨건 같은 게 쓱 지나가는데 저 차는 면이 참 좋고 라인 직선적이고 아주 정직한 면에 아주 공무원
공무원 같은 어떤 깨끗함, 청렴함 뭐 이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좀 속이지 않는 라인 뭐 이런 것들, 어드밴스보단 클래식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들, 하이라이트를 엣지 스타일로 잘 살려낸 어떤 그런 대표적 차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하튼 저게 어느 나라 차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나갈 때 다 보거든요. 또 뭐 우리 그 뭐죠? 그 인도가 모회사로 있는 그 미국 차 회사도 있고요. 예. 비싸게 이제 좀 SUV 뭐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런데도 좀 조사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차량 브랜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 레포트 이런 거는 이제 3주차니까 4주차 때 4주차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 조사하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래도 피드백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면 더 좀 쓱 지나갔는데, 아 저긴 뭐 어떤 차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팀 구성은 이제 대면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팀 구성은 도저히 제가 강제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채팅을 한다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막상 만나면 저 팀 바꿀래요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대면 수업 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팀을 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제와 부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 분석, 이건 금방 한 3주, 한 5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근데 피드백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 주제, 부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팀원 구성이 된 이후에 대면 수업 때 이제 그 주제, 부제에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이제 주제, 부제에 대해서 이론만 설명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제와 부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주차 때는 국가별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 조사와 설명과 그 주 부제 설명을 리서치 사용자 분석법에서 주제 부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뭐 게시판, 문의 게시판이죠. 예, 문의 게시판에 매일 들어와서 저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매일인가? 예, 매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의,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뭐 전화는 8시 이후에 8시 이후에만 해주시면, 오후 그러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또 모르는 거나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